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 88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조선입니다. 꾸벅. 촬영을 하는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3시 2분 전. 제 다급하네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1시간 반 정도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오늘 마음은 굉장히 급하지만 의미 있는 곳에 함께 참여를 하고 와서 굉장히 가슴도 뛰고 많이 설렜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조선이 활동가가 수요 집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어제 방송 말미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오늘 제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련이 왜 오늘 수요 집회에 참여를 했고 조선이 활동가가 왜 발언을 했는지요? 네, 일단 오늘 12일 수요 집회를 한 거는 세계연대 집회라고 해서 1991년 8월 14일에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최초로,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을 하셨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날이 있는 주의 수요 집회는 좀 크게 원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8차 세계 연대 집회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언을 저희가 먼저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정의기억 연대 사건도 다루고 있고, 계속 언론이 오보를 냈고, 뭐 기사상을 주고 그런 네. 것도 계속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연대 발언을 하는 게 언론 개혁에도 뜻있게 동참할 수 있고,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한다고 그 전에 목소리를 그렇게 못 냈잖아요. 5월, 6월에.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저희가 먼저 연대 발언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 결과로 그쪽에서도 그러면 민원련이 해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 또 특히 세계 연대 집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가서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수요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자 명단 같은 걸 들었을 때 저희 방송 항상 자주 함께 해주시는 투웨이브 박미정님이랑 네. 요즘 댓글에서도 저희 이제 같이 소통하고 계셔주신 도로시오님께서도 명단에 이제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혼자 반가웠어요. 촬영을 뒤에서 땀 뻘뻘 흘리며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반가웠어요. 하지만 저희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한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좀 어땠는지 나름의 후기를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일단 저희 민원련에서 한 10명 내외로 참여를 했고요. 또 거기서는 평상시에 수요 집회 하던 대로 학생분들도 오시고 네. 자원봉사자분들도 오시고 했는데 좀 세계연대 집회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카메라가 진짜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발언들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사회자분도 중간중간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저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길을 닫아주시고 네. 저희에 좀 집중해달라고 하신 게 되게 인상 깊기도 하고 뭐랄까 참 답답하기도 한데 그쵸.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서 그 평화로에서 오랜 시간 시위를 해오셨는데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와서 네.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약간 나 너무 답답하기도 했어요. 잘 안 들려서. 저는 좀 화도 났어요. 왜냐면 이제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들을 같이 함께 연대하시는 분들이 말해주는데 계속 외치는 말이 솔직히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발언들이 계속됐고, 또 이제 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경찰분들이 서 계시고 하지만 이제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오며 가며 이제 1인 그랬구나. 유튜버 네. 분들이 얼굴 찍으면서 이제 너네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안 좋았고, 그럼에도 오늘 모였던 집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또 거기 가서 굉장히 좋았던 게 이렇게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 분들과 연대하는 분들이 이 더운 날씨에 맞아. 오늘도 비가 갑자기 그쳤어요. 네. 굉장히 이제 날이 맑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있는데 다들 함께 땀을 흘리면서도 거기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아름다웠어요. 네, 감동적이고 괜히 뭉클했어요.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네, 느낌. 역사의 한 현장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뭉클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이 활동가가 참 멋지게 아주
많은 시민분들 앞에서 발언을 너무 잘해줬어요. 발언문 내용이요. 저희가 공치사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홍보 콘텐츠 팀이 약 2주 전쯤에 네, 참 맞아요. 바빴어요. 조선의 네. 활동가 제가 알기로 주말에도 나와서 네. 이른 오후에 나와서 밤에 집 간 걸로 제가 알아요. 네. 네, 그렇게 주말에도 나와서 보고서를 썼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정의기억연대 그런 어떤 오보 사태뿐만이 아니라 91년도 김학순 선생님이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피해 증언을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좀 그 언론 보도를 정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한 16쪽짜리 모니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모니터 보고서를 왜 쓰게 됐었는지 그 경위도 조금 설명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물론 늘 하고 싶었지만 네네. 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대학생 분들이 모여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는 평화나비라고 있거든요. 네. 평화나비 네트워크. 거기서 이제 8월이 되면 포럼 같은 걸 여는 것 같아요. 네, 포럼을 여는데 워낙 언론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보니 네.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좀 언론 보도에 처음에 들어온 거는 언론 보도의 현황과 뭐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정도였는데 저희가 좀 욕심을 많이 냈죠. 그래서 나래 씨랑 은지 씨랑 다 같이 욕심을 내서 91년 8월에 김학순 선생님께서 증언을 하셨을 때 네. 그때는 보도가 어땠을까? 이번에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거는 이용수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이 피해 당사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되게 왜곡해서 보도했단 네.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대체 어땠을까가 궁금해서 그때부터 찾아보고 그때 찾아봤더니 좀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말을 다들 하길래 네. 언제부터 바뀐 거지? 라는 네. 생각이 또 들어서 그 이후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다가 특정 시기에 뭔가 좀 이상하게 변했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네, 그게 주로 담긴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조선이 활동가가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홍보 콘텐츠 팀 저랑 조선이 활동가, 보은지 활동가 셋이서 원래 이제 처음에 포부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 9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다 정리하자 해서 조중동, 조선중앙, 동아 그리고 한겨레 경향이 5개 일간지에 위안부나 그 정신대 요런 키워드를 동일하게 넣어서 나오는 보도들을 좀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조중동이 옛날에도 좀 이상하게 보도를 했겠지? 그쵸.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맞아, 웬걸. 생각보다 괜찮은 보도들이,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라는 의미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피해의 어떤 배상을 일본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사과해야 한다라는 보도를 좀 생각보다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칼럼이 너무 좋다 이러고 공유를 하고 보니까 이게 웬걸? 조선일보? 막 이랬었는데 물론 중간중간 이상한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죠. 뭐 예를 들면 당시 관련해서 뭐 연예계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다룬 자극적인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뭐랄까요, 소비만 한 다른 보도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저희가 원래는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뤄보려고 했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이 됐냐면 김학순 선생님이 증언을 시작한 게 91년이니까 노태우 정부고 네. 그 뒤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쭉 지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랑 교섭을 딱 진행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언론이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부의 대응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제대로 언론사들이 나서서 뭔가 비판하거나 따져보지 않았고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 위안부 졸속 합의가 나오니까 그때 뭔가 그 달라지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또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문제적인 시점이 있어라고 애초에 박근혜 정부로 잡았던 것도 화해치유재단 그 문제도 있어서 이 시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사회적 합의도 되지 못하고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극구 반대하고 분노했던 재단 설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때는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언론 보도가 이상했을 거야라는 어떤 잠정적인 우리의 그 편견이랄까요? 뭐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처음에 가정을 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보도가 안 이상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왜 그러냐고 이제 또 상황 설명을 또 해보면은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졌었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한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일 관계가 되게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러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할 때부터 이게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한일 관계 더 개선 못 시킨다라는 그 좀 약간 강경한 입장이 있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처음 이야기를 드릴 게 2015년 3월 1일 네. 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우리 이거 해결 안 하면 관계 개선 불가능하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게 너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외교 정상회담이나 외교적인 거라 위안부 문제를 결부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교 문제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그 어떤 비판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있었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옳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걸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3.1절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3.1 독립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양국이 미래로 함께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역사적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런 말을 네. 했어요. 이게 되게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이고 그쵸.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말을 했구나 되게 놀라워요. 편견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네. 저로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 보니까 이 5개 매체 아까 말씀해주신 이 5개 매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를 전달하면서 말 잘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외교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는 게 좀 나쁘지 않는가 이런 그 비판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잘 나와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보도할 때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머님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네. 또 그러면서도 외교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언론에서 나왔다는 게 네.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일본과 어떤 대치 입장에 있더라도 할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때 그 이상했던 언론 보도는 언제부터 시작일까 이거를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2015년 아까 말한 3월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네. 이게 2015년 12월부터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이때가 그 한일 외교 장관들끼리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한 다음에 따단 이렇게 공개한 날 그날에부터 달랐어요.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 사이 최대 외교적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한일 양국이 24년 만에 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성공. 그러니까 그게 날짜가 12월 28일이거든요. 2015년 12월 28일이요. 네, 2015년 12월 28일인데 그 당일날 체결이 됐으면 그 당일 조간 신문은 그 전날 쓰였을 거잖아요. 그 27일에 썼을 28일 신문이랑 그 다음날 쓰였을 29일 신문이 굉장히 논조가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네. 그 조중동이랑 한경이랑 굉장히 극명하게 좀 논조가 달랐다. 네네네네네네. 그것도 그렇고 조중동도 28일 조간 신문에서는 되게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잘못했고 배상해야 되고 이런 말을 쭉 하다가 합의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들 네. 그런 게 보여서 저희가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너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네네네네. 전에는 뭔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 중앙일보 담당자였고 그때 선임님이 조선이랑 한겨레. 네, 담당자였죠. 중앙일보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하다가 이때 약간 정파성에 확 돌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고 미래를 보아야 하고 뭔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한일 외교 관계에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위해서라면 위안부 문제도 뭔가 이렇게 잘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당일 2015년 12월 28일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보면은 그때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설 제목이 정부 위안부 협상 시끄럽게 나오는 일본의 의도는 알고 있나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위안부 협상을 하기 전에 일본 내부에서 막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그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무슨 카드를 들고 나왔고 무슨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일본은 무슨 카드를 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내부에서도 왜 우리 정부가 그런 카드를 내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거나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 갈등을 네. 부추기는 그런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나오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쓴 거예요. 제목이 정부가 일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네. 그래서 거기서 조선일보가 아베 총리가 정말 책임지겠다는 각오라면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놀랍죠? 네. 굉장히 정상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 한일 공동기금이라는 형식으로 은근슬쩍 일본 정부의 책임을 피해가려 한다거나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사과로 때우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위안부 피해를 당한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놀랍죠. 이렇게 되게 강하게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네. 요구한 거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던 시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도가 그 다음 사설부터는 약간 이상해진 논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28일 날 협상을 따당 공개를 해야 하고 29일 날 나온 보도를 살펴보면 도대체 어제 이렇게 보도한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설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 29일 제목 동북아 정세 격변 속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와 우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우려하는 상황도 담겨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적절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만 매달려서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는 국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어제는 분명히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서 사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서 이게 도대체 공개로 사과한 거냐 만 거냐라는 그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이거 한일이 반목하는 국면이 더 이상 이게 지속이 안 돼서 참 다행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손바닥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로 다음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나래 씨가 보셨다는 그 중앙일보에서 경악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부터가 네. 한일 양국은 이제 앞을 보고 가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고 일본한테 직접적인 사과라든지 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앞을 보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가 그 조선일보의 주장에서 더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협상의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협상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불복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법적 소송을 전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그러니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피해자들이나 다른 단체가 나서서 이거 들고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되게 희망차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전날에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의문스러운데,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그렇게 회의가 있었고 합의를 했다는 걸 밝히고 나서 바뀐 거거든요. 그 전날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밝혀지고 나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조선이랑 중앙사를 얘기해드렸는데 동아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겨레랑 경향은 그래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이게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좀 마저 읽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동아일보도 약간 조선일보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사설, 법적 책임 없이 일정부 책임으로 위안부 협상 끝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양국이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온 최대 난제를 정부 차원에서 풀어낸 게 다행이다. 그래서 아니 이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온 게 누군데, 최대 난제로 만든 게 누군데 갑자기 이게 정부 차원에서 풀어낸 게 다행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네,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쵸. 저희 한국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약간 우려가 되지만 잘했다. 근데 이거를 쭉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비판적인 척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잘했다예요.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왜냐하면 이게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뭔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거고 참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 잘 풀어냈고 앞을 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네.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전날이랑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게 좀 기억이 남고 네. 그럼에도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서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네네. 경향신문은 사설 한일 간 위안부 타결 평가하지만 불씨도 많다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평가를 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과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 한일 청구 간 협정 해석 문제, 국민 여론, 양국 관계 등 서로 충돌하는 사안들이 얽힌 대표적인 복잡계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입장이 거의 배제된 것은 결정적인 흠결이다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 안 들었고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네, 걸 네. 경향신문에서 말을 했고요. 한겨레 또한 사설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없는 최종 해결은 없다라는 제목에서 이번 합의는 이전에 일본 정부가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방안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번 합의를 두고 두 나라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상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는 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언급할 게 아니라 진정한 해법을 위해 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해서 아예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어쨌거나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맞이해가지고 그 외교상의 어떤 합의를 이뤘을 때 이러한 굉장히 갑자기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네. 손바닥 뒤집듯 이상하게 입장을 이렇게 스르륵 바꾸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비교적 가장 최근이라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과정과 그 단계에서 또 조중은 굉장히 이상한 보도를 하거든요. 일면 사진 아직도 기억납니다. 좀 그 얘기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게 28일에 그 위안부 졸속 합의 이후에 조치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죠. 네. 예, 설립되는 게 2016년 7월 28일인데요. 이날 이제 기자간담회랑 현판 제막식 이렇게 두 가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아직도 생각나요. 기자간담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기자간담회를 열려고 하는데 대학생 20명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피켓을 들면서 이거 합의 무효다. 왜 화해치유재단 설립하냐. 화해도 치유도 없다라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 하나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를 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김태현 이사장 재단의 이사장이 나서는데 청년 한 명이 그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이제 이사장 얼굴에 뿌려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되는 그 두 가지가 있었고 또 현판 제막식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렇게 보면 무엇을 그들이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태현 이사장이 캡사이신을 맞았다만 보도했습니다. 그것만 보도했어요. 진짜 웃긴 게 제가 중앙일보였잖아요. 이때 일면 사진이 크게 그분이 캡사이신 스프레이 맞고
이러고 네, 있는 네. 일면 사진이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신문이 그날 지면을 낼 때 나오는 일면 사진은 그날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싶어 하는 그거를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이거 뭐야 하고 신문을 집어들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그 사진을 썼다는 이유는 네, 여기에 집중하고 싶었다라는 네. 거고, 뭐, 이게 또 일면이고 컬러고 큰 사진이고 이래서 진짜 시각적으로도 이게 탁 오는데, 저는 이것만 보도한 것도 사실 놀라웠어요. 네. 이게 조선일보도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도 이것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일면이 아니라 후면에 배치했고 네. 그냥 일반 기사로 다뤘는데 어찌됐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것만 보도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당일날 그런 졸속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된다면 이게 왜 이걸 재단을 설립하는지나 네, 그쵸. 재단이 앞으로 뭘 할 건지 뭔가 정해진 게 있냐, 당시 10억 엔을 일본 정부로 받아온다고 했는데 그 받아오는 거 맞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었어야죠. 네,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테러를 당했다 이것만 보도하는 게 네.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렇죠. 수작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어쨌거나 서버로 서포트하면서 자료 찾는 거를 조금 도왔는데 조선이 활동가가 저한테 부탁했던 게 당시엔 KBS랑 MBC랑 다 이상했으니까 그 당시 보도도 한번 뉴스를 찾아봐달라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네. 그 당시 KBS와 MBC 보도에서도 이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과연 이렇게 설립이 돼도 괜찮은 것일까라는 보도를 하기보단 이 당시에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다. 그렇다든지 아니면 캡사이신을 뿌려서 뭐 응급차에 실려간다라는 내용을 좀 주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그 설립되는 재단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이거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 그 지점 뭐 이런 거를 다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는 보도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동아일보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동아일보는 또 그것만 보도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도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갈 건지 그 사업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 보도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10억 엔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협의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재단이 출범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화합과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뭐 여론이 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시작해서 막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와중에 캡사이신 테러도 다루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다뤘는데, 뭐랄까요, 박근혜 정부가 이 합의를 했고 또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기사들이었다 할까요? 약간 그래서 동아일보도 참 만만치 않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후루룩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더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더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그 박근혜 정부부터 현재 저희 그 정 의원을 둘러쌌던 그 이용수 선생님의 기자회견 이후 온갖 왜곡 보도까지, 어제 방송까지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좀 쭉 다뤄봤는데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 그런 아픔, 오랜 시간 그 세상에 알려온 문제를 국가 간 관계를 위해서라는 뭐 자기들 말로는 대의라는 거를 위해서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좀 연결선상에서 이제 30년간의 정의기억연대 운동을 훼손하려 했던 게 아닐까라는 뭐 의심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그걸 그 개인을 지워버리고 더 큰 대의와 뭐 역사, 민족, 국가, 미래, 관계 등등등을 위해서 약간 참자?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생각해봐도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중고등학생들 간에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중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뭐 교육청에 뭐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거 묻고 가자, 관계를 위해서 이제 참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이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이런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국가와 민족과 역사와 관계를 위해서 참자, 넘어가자, 미래를 보고 앞으로 가자, 함께 가자, 일본이랑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외교 관계 잘 쌓아 나가는 거 중요하고 지금은 다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 당사자가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사실 되게 이거는 저희 국가나 민족 안에서도 되게 국민들이 되게 그 마음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걸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자꾸 묻고 넘어가자고 하는지 이게 사실 이해가 저는 잘 안 돼서 늘 우리가 주지해야 되고 언론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의 결론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또 피해자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네. 잘 전달해서 그렇게 보도를 해야 좀 이 한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는 것도 분명히 나중에는 저희가 취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되게 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야 하는 시점인데 저도 연결해서 좀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아까 중앙일보 저의 사설 읽었잖아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과연 과거 그런 어떤 문제를 제대로 저희가 해결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그거를 그냥 미래를 위해서 조금 이제 좀 참으세요라는 형식의 그런 보도들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무리 해가면서 저희 오늘 그 수요 집회에서 조선이 활동가가 했던 발언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방송에다가 조선이 활동가 발언을 다 넣을 수 있을까? 그건 네.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단 정도는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짐합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때까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처벌하고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나아갈 때까지 민주 언론 시민연합은 일본 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언론이 국가와 역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피해 당사자를 외면하지 않는지 감시하겠습니다. 일본 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잘못된 언론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여정에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조선이 활동가가 오늘 그 연대하는 사람들, 그 단체들 발언의 가장 마지막 순서였는데 정말 박수가 뜨겁게 나왔어요. 그 뭐 1인 유튜버 분들이 바로바로 생중계를 해주셔서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영상을 곧 좀 살짝 컷만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정의기억 연대와 연대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이를 왜곡하는 언론 문제를 바로잡도록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희 어쨌거나 조선이 활동가와 어제 방송한 내용 댓글들을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최태연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민얼련을 싫어하는 무리들의 새치혀에 놀라지 마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RANGG. RANGG님 렌지지라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의연 오보 사태 사과하고 정정보도 크게 해도 모자란데 상을 주다니 화가 난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한국경제 그 기자님 상 받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한다. 라고 했었죠. 네, 네네네. 네, 다음에 박찬우님. 3,300 술값 그 기자상 이름이
살인마 기자상이라고 부제로 보도 살인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라고 합니다. 꼭 길이 운영해야 할 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해서 살인마 기자상이라고 부르자 약간 이런 그 의미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좀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그런 뭐랄까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펜이 칼보다 강한 걸 넘어서 누군가 한 명 어떤 한 개인 뭐 단체 이렇게 죽이는데 정말 쉽게 쓰이는 것 같아서 네네네.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리소탕 혈염산한님이 오보 맞나요? 정신승화인가요? 기득권이라는 포장의 권력 매국노들의 조작 아닌가요? 항상 응원합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오보라고 말하고 넘어가면은 이 잘못된 보도를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지점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그쵸. 되네요. 정신승리라는 말도 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아니 왜 상을 주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도 저희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지만 내부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기싸움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더 화가 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나군의 비구름님 취소하지 말고 상 하나 더 줍시다. 제사상. 넘 가슴에 대목 박은 놈을 점점점 네. 해주셨어요. 좋네요. 제사상. 네. 제사상, 살인마 기자상 이런 다들 말을 되게 다들 잘 네, 해주세요. 위트에 진짜 다들 어제 또 실시간 댓글에서는 뭐 어그로상, 소설가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저희 수요 집회도 다녀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방송에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과연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겁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임동준 활동가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